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어제 장 초반 급락했던 미국의 3대 지수가 장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이면서 이 다우와 S&P 500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6%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최근에 장 초반에는 강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낙폭이 커지면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어제장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내면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역시 잭슨홀 미팅 이후로 크게 빠졌던 이 증시에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최근에 과도하게 빠진 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8월 비농업 부문 이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감도 반영이 되면서 이 혼조세를 보인 것 같고요.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연준의 금리 결정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 고용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거나 크게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지 아니면 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빅스텝 정도로 조정을 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 투자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림 없이 각자의 소신대로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막판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이 났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7.67%나 폭락을 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폭락이라서 그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죠. 역시 중국의 반도체 제재와 연관이 있는데요. 어제 미국 정부가 AI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이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엔 미국 상무부가 인공지능 칩인 이 A100과 H100의 중국 수출을 제재하면서 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이 수익 구조의 양대축은 게이밍에 사용이 되는 GPU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인데 이들 A100과 H100은 기업에 판매되는 AI용 GPU로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에 속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최근 이 5에서 7월 분기 매출액이 38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무려 61%나 급증을 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게이밍 산업의 이 부진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선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런 수출 규제는 앞으로 엔비디아 이 매출 하락과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더 큰 하락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이 반도체 산업인데 더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분간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 그 수요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서머 랠리로 여겨졌던 이 주가 상승이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S&P 500 지수가 지난 6월 최저점인 3666.77을 다시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가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고 보면 그 지나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오르고 내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 월가에서는 9월은 1년 중에 증시가 가장 좋지 못한 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950년 이후 S&P 100 지수의 월별 이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9월달이 마이너스 0.54%로 1년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2월달 0.04% 마이너스와 함께 1년 12달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었는데요. 최근에 하락장이 다시 이어지면서 9월을 시작하게 됐는데, 통계학으로 비교해보니까 이번 달도 정말 녹록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올해 연초 이후 이 다우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9%이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6.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4.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8월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 남아있는 달의 수익률은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난 1921년 이후 1월에서 8월 사이 증시가 하락한 경우가 36번 있었는데요. 이후 9월에서 12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9%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P 500은 1962년 이후 1월에서 8월 사이 하락한 경우가 20번이 있었는데 이후 9월에서 12월 사이 수익률은 3.41%로 상승을 해서 이 하반기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1월과 8월 사이에 8%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엔 보시는 마지막 수치처럼 9월에서 12월 사이 수익률은 마이너스 1.91%를 기록할 만큼 하반기에도 좋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1972년 이후 1월에서 8월 사이에 하락을 한 경우가 17번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이 하반기에 6.39%의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죠. 1월과 8월 사이에 8% 이상 크게 하락을 했을 때도 나머지 9월에서 12월 사이 수익률은 0.47%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8월까지 좋지 못했던 증시라면 하반기에도 크게 오르지는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설사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하락세로 돌아선 미국 증시가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에도 크게 반등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표를 보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건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는 건데요. 카슨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이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날까지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가 이 중간선거 이후에 연말까지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6%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다가오는 11월 8일 날이 미국의 중간선거 날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11월까지는 다소 주춤한 장세가 이어지다가 이 중간선거 이후 11월 중순부터는 또다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 FOMC 회의 때 연준이 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지도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양적 긴축이 이번 달 들어서부터 2배 규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연준은 지난 6월부터 매월 475억 달러를 감축하고 있는데요. 자, 9월 들어서는 2배 규모인 950억 달러로 확대가 됐죠. 자, 연준이 일찌감치 밝혔던 내용인데, 자,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들인 이 9조 달러 가량의 채권을 1년 동안 1조 달러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자, 연준에서는 이 계획된 속도대로 양적 긴축을 한다면 향후 1년간 금리를 25bp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즉 연준은 이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양적 긴축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자, 연준이 올해 3.4% 금리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는 2.4%죠. 자, 이 금리에서 이번 달이죠. 자, 9월 FOMC 회의에서 0.5% 인상,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각각 0.25%씩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해 연준의 이 정책 목표 금리인 3.4%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때 9월 FOMC 회의죠. 자이언트 스텝, 즉 0.75% 금리 인상보다는 빅 스텝 0.5%의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통계를 보면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9월 연준이 이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0.5%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은 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을 모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예측보다 좋으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정말 중요하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기업의 실적이 이 주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 없이 걱정도 없이 그죠? 각 섹터별로 1등 종목들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들은 이 대기업이나 잘 알려진 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밈주식 등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고 있고 수익률 또한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짧은 구간별로 비교를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중장기 투자 시에 결국에 상승을 하고 수익률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건 역시 1등 기업들인데요. 자, 미국의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의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빅5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각자의 영역에서 1등을 달리는 기업들이죠. 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개발 그리고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 앞으로 5년 아니 10년 이상 든든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이 좀 부담이 된다면 이들 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 투자가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같은 경우엔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과 같은 ETF는 이 지수 추종 ETF로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도 이 부동산처럼 느긋한 마음으로 길게는 10년 이상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주식 투자를 이 부동산 투자처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라는 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뒤 혹은 10년 뒤에도 웃으면서 투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